지난 시간에 이제 그 신의 해석을 문자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죠. 다시 말하면은 한국 문화의 원형을 설명하는데, 한국 문화의 원형 설명의 그 제목이 한국 고대 문화는 신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화의 주 대상인 신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지난번의 강의였고, 오늘은 그 신의 물증으로서 어떤 것이 있었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사직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문징, 물징, 사징, 건징, 이 네 가지 논징으로서 고대 문화를 해석하는데, 오늘은 물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빗살무늬 토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고고학계, 미술사학계, 고대사 분야에 이 빗살무늬 토기를 이 치읓 빗살무늬로 보지 않고 지금까지는 머리 빗는 빗의 살이다. 다시 말하면은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가면은 이 빗살무늬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이 머리 빗의 살과 같다 해서 빗살무늬라고도 하고, 이렇게 새긴 시문구, 무늬를 새기는 도구가 빗과 같은 도구로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빗살무늬라고도 하고, 두 가지 견해를 병용합니다. 그런데 머리 빗는 빗 가지고 이 토기를 문양을 내려고 쓰면은 그게 그어지질 않아요. 그걸 실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어질 것 같지만은 그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머리 빗는 빗은 평면이 되어 있고 이 토기는 원형이기 때문에 머리 빗는 빗을 여기 딱 갖다 대면 닿는 부분이 이렇게 휘면서 안 닿고 수평으로 닿기 때문에 아주 한 부분만 닿지 쫙 이렇게 끄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머리 빗는 빗으로 문양을 새기기 위해서 그었을 때 이 흙의 밀리는 후토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하게 새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문구가 머리 빗이었다는 그 말은 성립될 수 없는 견해고, 다만 이 무늬가 머리 빗는 빗의 살과 같다, 그 말은 이제 보는 대로 보이는 물상의 비슷함 가지고 붙이는 거니까 가능한데, 우리가 고대 문화를 머리 빗는 빗의 살이 우리 문화의 치원적인 물건이었다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배웠을 때 아이들의 뇌리에 머리 빗는 살이 우리 민족의 치원사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대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교육적 실패예요. 그러지 않고 이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우리 민족이 천손족으로서, 천손족은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 숭배족으로서 이 태양의 광망을, 빛살을 새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무늬는 밝고 환한 미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밝고 환한 밝음의 미학을 상징한 세계다, 이렇게 설명해 줬을 때 그 어린아이들의 뇌리에 우리 민족의 시원사상이 어떻게 입력이 되느냐. 매우 그거는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 민족의 시원사상을 바르게 주입해 준다는 것은 중요하고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을 관가하고 이게 머리 빗는 빗의 살과 같다 했을 때 아이들이 머리 빗는 빗의 살을 어디로 연결하겠어요? 하루빨리 고쳐야 되는데, 제 책이 나온 지 벌써 15년도 나왔으니까 6년이 경과하는데도 아직도 이 분야에 대한 바른 판단, 바른 견해, 이런 게 도출되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시원 사상이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그 미학의 세계는 무엇을 상징하며 그것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교육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초점을 둔 것은 고대 문화의 원형을 얘기하는데 문화의 원형을 뭐부터 짚고 얘기할 거냐라고 했을 때 문양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지금 빗살무늬도 문양이니까 문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는 문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양은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의 반영이며 정신활동의 소산임과 동시에 창조적 미화활동의 결과이다. 또한 문양은 이상적인 삶에 대한 현실적인 기원을 의탁하는 일종의 주술적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양을 이러한 견해 바탕 위에서 해석을 하고 명칭을 붙여야지. 그 명칭 붙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정명, 발을 정자, 이름 명자, 정명을 해야 되는데 정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말이 나왔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논어에서 공자의 제자 자로가 스승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만약 정치를 하신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질문하니까 공자의 대답이 이름부터 바로 잡겠노라. 이름부터 바로 잡는다. 그게 정명이에요. 발을 정자, 이름 명자. 즉 거기서 이제 전개되는 것이 정명학론인데 정명이 2500년 전에 공자가 하는 말은 그때부터도 이 사회 정치에서 이름이 바로 잡히지 않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모든 게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그 이름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정명은 정치 사회뿐 아니라 학문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빗살무늬입니다. 이걸 태양 숭배적으로서 태양의 빗살을 상영한 것이다 하는 상정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고 머리 빗는 빛과 같다. 어떤 물상과 닮았다 해서 직물적으로 그래 이름 붙여가지고 우리 민족의 시원사상을 왜곡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문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할 때 이것을 생각의 지도라고 해요. 생각의 지도. 문화의 거울이라고도 해요. 또 인간이 기억하고 있는 기억의 지문이라고도 해요. 요 세 개가 토막토막 잘라져 있지만 문양이란 무엇이냐 하는 이 설명이 어디 문양사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다른 문헌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해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 나타나는 문양은 고대인의 생각의 지도이며 그것이 그 시대 문화가 투영된 거울이며 그것이 그 시대 인간들의 기억의 지문이기 때문에 그 문양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문화의 원형에 접근하는 초입 단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나타나는 이 토기는 암사동에서 출토된 건데 경희대 박물관 팀이 그 당시 발굴했고 이 실물은 경희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빗살무늬의 이 문양이 무엇이냐? 빗살무늬다. 곧 햇살무늬다. 이 빗살무늬, 햇살무늬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빗살무늬를 주로 쓰겠어요. 같은 동일한 의미지만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촥 쏘는 이 강력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명력의 어떤 에너지를 표현하는데 더 적합하고, 햇살이라고 하면은 따뜻한 어떤 그 포용적인 이런 넓음의 세계를 뜻하는 말 같고 그렇게 되죠. 나중에 빛살과 살이라는 여기에 공통되는 이 말을 설명할 기회가 따로 나옵니다만, 이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신이라는 말의 고유어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때 가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양은 태양의 광망을 표현하기 때문에 빛살이라고 지읒으로 분명히 고쳐야 된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일본인 후지다 료샤쿠가 말한 질문, 후지다 료샤쿠라고요. 이 양반은 일본 고고학계의 태도입니다. 일본 고고학의 초대 회장을 지냈고 동경대 교수, 동경대 박물관을 지낸 일본 고고학의 대부예요. 이 후지다 료샤쿠가 서구의 이름을 갖다가 캄케라믹을 갖다가 빛살무늬, 질문이라고 고쳤죠. 그래 이 질자가 빛질자이기 때문에 김월용 교수가 빛살무늬로 고쳤습니다. 이것은 이 문양이 빛과 같이 닮았다 하는 정물적 명칭이기 때문에 온당하지 못하다. 반드시 이 문양의 상징성을 해석하고 우리 선인들의 시원 사상이 반영된 이름을 붙여야 된다. 그것이 빛살문이다. 최초에 나오는 유물에, 문화 유물에 대한 이름을 정명해야 된다. 이거 참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문양이란 말을 할 때, 문과 문은 우리가 문양이라 할 때 이 글을 문도 쓰고 실사를 붙인 이 문도 쓰고 하는데, 원래는 이 글을 문이 무늬를 말하다가 이 무늬가 나중에 다시 글을로 이제 의미가 확장되다 보니까 문이란 말과 구분이 필요해서 문과 이 실사를 붙인 무늬 문자를 이렇게 변별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무늬는 원래 무늬, 글을 문자는 최초에는 무늬였지만 나중에 글을로 뜻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자라고 하는데, 문자가 문과 자가 분리돼서 설명됩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 중에 육서라고 있어요.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이게 육서인데 한자가 이루어지는 6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상형이나 지사를 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회의, 형성, 전주, 가차에 해당하는 것을 자라 그래요. 그래서 문자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이 질문이란 말을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빛살무늬 이름의 유래를 말하는 것이요. 핀란드 고고학자 아일리오가 이러한 문양을 캄케라믹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독일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양이 루트를 따라가면은 저 중앙아시아를 건너서 저 핀란드까지 연결된다요. 그러한 토기의 그 분포 지역을 따라서 어떤 인류사의 문화적 공통 분모를 추적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요. 그래서 핀란드의 아일리오 고고학자가 문양에 있는 토기를 수집하고 여기에서 붙이기를 캄케라믹이다. 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 머리 빗는 빛. 케라믹이라고 하는 것은 도자기다 이 말이죠. 케라믹은. 그래서 빛살 도자기다 이 말인데, 이 캄케라믹을 일본의 후지다 료샤쿠, 등전 양책, 이분이 아까 제가 고고학계의 대부라 그랬잖아요. 동경대 교수이기도 하고 동경대 박물관 관장도 하고, 이 양반이 고고학을 일본에 이제 서구 고고학을 이식시킨 분이에요. 이 양반이 번역을 하기를 질문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질문을
다시 김원룡 교수가 이 질자가 빗질자니까 이어로 빗살무늬라고 이렇게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양이 무엇을 상징했느냐를 그 상징 의미를 해독해내는데 제로서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뭐든지 처음에 말할 때, 처음 해독을 할 때 고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처음 해독할 때 지금까지 이 문양에 대해서 다른 연구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명칭을 붙였을까를 전부 다 검토하는 거예요. 검토를 하고 제 견해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본 것은 제가 원래 서예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서예를 했기 때문에 한국 서예사를 집필하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한국 서예사를 집필할 때 그냥 뭐 평범하게 집필하기보다 좀 심도 있게 하고자 해서, 서예의 출발이 획이니까 한국 서예 획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획의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명쾌한 답을 도출해내고자 애를 쓰다가 중국 학자들이 해놓은 걸 보니까, 중국 학자들은 그 서예사를 쓰는데 서예부터 이야기 안 하고 제일 처음에 7000년 전 앙소문화의 도편에 있는 도기의 각획부터 얘기하면서, 그 각획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어떤 생각, 어떤 기호, 의미 있는 기호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해석은 못하지만 의미 있는 기호이기에 이렇게 각획을 남겼지 괜히 남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중국 한자의 문자의 기원이다. 중국 문자의 기원이면 이것이 중국 서예의 기원이다. 이렇게 서술을 해 나가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힌트를 받아서, 그러면 한국 획의 기원이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삼국시대 도기의 도편에 획들이 있더라고요. 또 한자가 들어오기 이전에 문자 비슷한 획도 있고, 그럼 삼국시대 이전은 없느냐? 또 이제 올라가 보니까 선사시대, 삼국시대만 해도 역사시대에 해당되고, 청동시대, 신석기시대는 선사시대에 해당되거든요. 신석기 시대 들어가니까 신석기 시대 유물로서 제일 거명되는 것이 이 빗살무늬 토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빗살무늬 토기를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빗살무늬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질문 토기. 그리고 모든 교과서, 모든 박물관 용어가 이걸로 통일되어 있어요. 선사시대에 이것이 어떤 사상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 곳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선사시대에 우리 선민들의 사상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유물은 남아있는데 유물을 통해서 그 시대인들의 사상을 읽어야죠. 여기에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문양은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의 반영이고 정신활동의 소산이고 창조적 미화활동이다. 또 그들의 현실적 기원을 의탁하는 주술적 어떤 기호다. 이 설명에 입각해서 이제 해석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또 한국 획의 시원이니까 이것이 획의 시원이라면은 서예의 기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신석기 시대의 이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도 한 5000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학자에 따라서는 7000년 전이라고도 말하고 아직 통일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지금까지는 서예사를 414년에 세워진 강개토 호태영비를 이야기하고, 그 전에 더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낭낭시대에 남아있는 유물,
문자 유물. 그런데 낭낭시대의 문자 유물은 그것이 우리 거냐 중국 거냐 이런 논란을 또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여기서 일단 접어두고, 낭낭시대의 유물을 통한 획, 또 그 전에 청동기 시대의 획, 예를 들면은 저 울산 천정리 암각화, 또 반구대 암각화, 또 고령 양전동의 알터 암각화, 이러한 것이 청동기 시대의 그 선인들의 사상을 표현한 암각화다. 그 핵들이 또 서예 핵의 출발이 될 수도 있다.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석기 시대에 빗살무늬가 있지 않느냐. 더 올라가서 반구대 암각화나 천정리 암각화, 양전동 암각화보다도 몇천 년 더 거슬러 올라가는 이 신석기 빗살무늬, 이것을 우리 시원문화의 첫 번째 문화유물로 잡자. 동시에 이 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릇이라고 하는 조형이잖아요. 이거는 인지가 굉장히 발달된 결과물이에요. 문화적 결과물이에요. 또 이것은 불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불에 굽는다는 것은 그만큼 불이 발명됐고, 불에 구우면은 단단해진다는 걸 알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선인들은 여기다가 무엇을 담는다, 그 도구의 필요성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의 이 빗살무늬 토기는 일종의 문화사적 혁명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문양을 새겼다. 아무 의미 없는 문양을 새겼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의미 있는 상징성을 추구해서 밝혀내보자. 그걸 저는 힌트를 잡아서 결국 서예의 핵의 출발이 어디냐를 추구하다가 이 빗살무늬를, 이 토기를 만나면서 이 토기의 이 문양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딱 가로막혔다가, 왜 가로막혔느냐, 이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이 빗살무늬로 안 읽고 이 빗살무늬를 읽으면서 했기 때문에 이 용어에 딱 갇혀가지고 제가 앞으로 못 나갔어요. 그만큼 용어, 정명을 하는 데는 그 학문의 발전을, 장애를 일으킵니다. 잘못된 용어 하나 때문에 막혀가지고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이 선배 학자들이 이렇게 용어를 붙였는데 내가 새로운 용어를 붙이는 것이 혹시 어떤 비판, 어떤 그 평가, 건방진 놈, 뭘 안다고 이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감히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또 그 선배들의 제자들이 다 후학이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승의 이론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학문의 제일 큰 장벽입니다. 옳아도 옳다고 소리를 못하고, 이게 학문의 제일 장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빗살무늬 이론을 딱 들고, 제 스승인 분이 예용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용해 선생님은 언론인인데 한국 인간문화재란 책을 최초로 쓰신 분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전승하는 인간문화재들을 찾아가지고 채로 기록하고, 일일이 그 도구며 이러한 것을 그 인터뷰하고 해서 장기간 신문에 연재한 다음 그걸 책으로 묶어내서 인간문화재란 타이틀, 그때 인간문화재란 용어가 예용해 선생님이 그 신문에 연재하면서 붙인 제목이자 책 제목이 되어서 그때부터 인간문화재란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써서 출판문화상도 받고 하신 분이 계신데, 저는
그분의 지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이런 것을 연구했습니다 하고 한번 브리핑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좀 뿌듯한 마음에서 이러한 연구를 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그 예용의 선생님을 감수자로 해서 그 세상에 책 나올 때는 발표하고자 했는데, 제 책은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만 예용의 선생님은 폐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93년도나 요때 됐을 것 같아요. 서울 인사동에 자그마한 제 연구실이 있었어요. 그 연구실에 한번 모셔가지고 제가 슬라이드로 쫙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연신 선생님이 무릎을 탁탁 치시면서 감탄하시더라고요. 이야, 이거 뭐 좀 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선생님께 설명을 쫙 드렸을 때 선생님 하시는 말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야, 이게 삼불 선생이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겠노. 저도 경상도입니다만 선생님도 경상도 분이라서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얼마나 좋겠노 이러시면서 무릎을 탁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불 선생님은 지지하실까요? 그랬더니 그 양반은 달러. 그 양반은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다른 분야는 아예 손을 대려고 안 하고 옳은 건 옳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양반이 이것을 딱 했을 때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견해를 후하게 발견했다는 것에 분명코 찬사를 할 것이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날까지 살아 계셨다면, 제가 책을 낼 2015년까지 살아 계셨다면 분명코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서문을 쓰실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원룡 선생님이 이렇게 이름지었단 말이에요. 질문을. 그런 분이 예용의 선생님의 증언에 의하면 그런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때 질문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이렇게 빗살무늬라고 한 것은 큰 사고였다. 당장 이 빗살무늬로 고쳐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양을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굉장히 제가 참 고심이 된 결과물이에요. 보통 누구도 이 문양을 평면으로 환치한 이것을 제시하면은 대번이 수긍이 되면서 2번 이상 군소리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요 무늬를 요렇게 환치하는 요 발상들을 잘 안 해요. 저도 요 문양을 요렇게 환치하는 걸 해보고 제가 해도 아주 흐뭇했습니다. 요렇게 하니까 빗살 무늬가 완전히 해바라기 문양, 별표 문양과 같이 태양의 상징 문양이 딱 되거든요. 신석기 시대인들이 희한하게도 이런 문양이 초기에는 있고 후대에 가면 귀찮았던지 이 문양이 없는 민무늬 토기를 또 만듭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그 인재의 발달 순서로 말하면 처음에는 문양이 없다가 이 문양이 뒤에 나오는 법일 듯한데, 이 무늬는 무늬가 먼저 나오고 무늬가 없는 민무늬가 후대에 나오고 출토되는 그 토기에 의해서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연부 쪽 윗부분에는 이렇게 B급 무늬를 뺑 돌아가면서 새겼거든요. 이거 역시 태양의 그 광망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문양이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토기를 해놓고 이것이 미끄러우니까 손에 쫙 붙게 하기 위해서 이 무늬를 새겨서 손에 꺼끌꺼끌해서
딱 잡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무늬를 새겼다. 이런 설명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제법 큰 무늬거든요. 이 문양을 새겨서 불에 구울 때 이것이 턱턱 갈라지고 터지기 쉽다. 그래서 그 갈라짐과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칼침을 주어 가지고 그것이 갈라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또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그럴 수도 있고, 거기에 더 큰 것은 그 이 시대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여기에 담아냈다. 그 생각이란 것이 태양 숭배 사상에서 오는 태양의 빛살이다. 왜 그러냐? 이런 토기를 만들 때는 정착을 했어요, 사람들이. 수렵 생활을 안 하고, 수렵 생활을 하면은 이런 토기 가지고 다니기에 불편하잖아요. 깨지기 쉽고 하니까. 그때는 뭘 담고 물에 담고자 해도 가죽 푸대, 가죽 자루를 허리춤에 치고 수렵하러 다니다가 그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정착을 했는데, 정착을 한다는 것은 농경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농경 생활은 또 그 물을 구하는 곳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강변이 주로 많이 되죠. 이 토기 역시 암사동, 미사리, 한강 그 강변에서 발견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토기가 등장할 때는 신석기 시대도 비교적 좀 후기로서 이 토기의 용도는 저장의 필요에서, 생산물을 저장하는 저장의 필요에서 도구가 필요했다. 또 하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조리하는 필요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또 했다. 물을 담기 위해서도 했겠지만, 이러한 그 용도에서, 원래 우리 인간의 이 손이 자꾸 발달되는 연장의 발달 필요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 이거 역시 그렇다. 이것이고, 이 빗살 무늬가 요게 또 뾰족하냐? 그 덩어리가 요걸 첨저형이라고 합니다. 뾰족할 첨, 밑바닥 중국의 신석기 시대의 토기들은 보면은 여기가 평평해요. 그래, 그걸 평저토기라고 하고, 우리 신석기 시대의 것들은 팽이 모양, 이렇게 첨저형이에요. 왜 첨저형이냐? 이거는 고고학자들이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죠. 대체로 신석기인들이 강변에 살았기 때문에 강변의 모래를 이렇게 파고 안치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선인들이 이러한 조형물을 만들었다. 이게 우선 대단히 중요한 조형의식이, 조형미가 뭐냐? 이걸 생각해야 되고, 조형미를 만들고 이런 문양을 새겼다. 어떤 생각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 태양 숭배에서 빗살을 새겼다. 고로 신석기 시대 문화의 원류는, 저는 그래서 우리 시원 문화는 환한 밝음의 미학이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빗살 사상이니까.